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3월 24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서학개미처럼 미국 증시를 원을 달러로 바꿔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 삼성증권 아니겠습니까?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 이런 종류의 상품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월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들도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금 문제가 약간 다르니까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언급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님들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선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문제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환율, 지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환 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미국 증시의 경우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잘 마무리 짓고요.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이제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1.66% 좀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랐어요. 다시 이제 19,545원, 320원이 이제 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견고하게 이제 122평선 2024년 이 7월 달에 이제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죠. 이제 N이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가져왔는데 이때 우리 시장이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8%만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 하락은 이제 관세의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영향인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하죠. 이것을 이제 조정장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걸 이제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하죠. 이 마이너스 20% 되면 이제 하락장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장 정도의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쓸 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이제 쓸 돈도 마련하고 관세가 붙으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서민들은 쓸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 이런 거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관세가 붙어서 이전만큼 이제 수입이 많이 안 되겠죠.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미리 주문을 하느라고 급격히 이제 수입이 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물건이 덜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때문에 유동 물량이 준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쓸 돈을 좀 마련하고 채권 금리를 낮춰가지고 지금 대략 한 7조 원 정도 이렇게 새로운 이제 대체 채권 발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계속 압박한다. 경제를 압박하는 거죠. 경제가 좋으면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현재 10년물을 이제 4.2% 2년물을 4% 이하로 이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야 미국 정부의 이제 이자 지급 이게
적어지니까 지금 뭐 1조 달러 가까이 이제 뭐 한 6조 4천억 이거 예산 쓰는 것 중에 1조 달러가 지금 이자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뭐 어떤 돌발 변수를 맞이할지 모르죠. 예. 미국의 정부 빚 36조 달러. 그래서 뭐 일설에는 100년 채권, 지금 뭐 30년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100년 채권을 이제 무이자로 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리고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대신에 그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고 또 미국 중앙은행에 이제 달러를 접근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권한, 수합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면서 이자 없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뭐 이론이 있죠, 이런. 그래서 이걸 강압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 국방을 의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제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독일, 일본 뭐 5만 명, 2만 5천 명 이렇게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가,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 대가 대신에 이제 미국 채권을 이자 지급 없는 채권을 사도록 뭐 이런 방법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달러를 연동시켜서 달러 수요를 계속해서 그 발생시켜서 이제 채권을 사게 만든다든가 채권을 담보로 하게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고육지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36조 달러라는 빚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이 정부 세수에서 이 36조 달러라는 이제 빚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채권 금리가 뭐 4% 이렇게 되는 선에서 1조 달러 이자 지급하고 쓸 돈이 없는 거죠, 정부가.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러니까 예산 동결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버는 돈이 적으니까 들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국방비를 줄인다, 무슨 뭐 해외 원조 자산을 줄인다, 각종 보조금 지급하든가 안 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전부 지금 이 36조 달러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한다, 아니면 뭐 100년짜리 장기 채권을 무이자로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관세는 하나의 그 수단이죠.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지금 뭐 200일 이평선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가 현재 시장에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증시가 그냥 오락가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현재 미국의 그 1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은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마이너스 1.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를 예측하고 있어요. 좀 이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요 약간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보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3% 이상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제 급감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8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여기까지 하락을 하는데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온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살짝 거의 뭐 마이너스 3%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 지금 마이너스 1.8로 수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1분기가 역성장을 하지만은 이전 예측치보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의 시장을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증시는 오프닝 벨, 요게 이제 오프닝 벨 바로 그 시작하고의 지수였는데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뭐 굉장히 큰 하락폭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가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후 들어서 그 관세 유연화 뭐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이런 불만을 들어서 이제 유예시키듯이 이런 유연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관세 테러프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관세 유연성에 미국 증시가 다시 이제 그 반등을 시작한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뭐 좀 씁쓸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면 또 증시가 폭등해야 되고 어떤 날은 폭등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면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도 보면 플러스 0.52로 끝났고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 0.5% 정도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또 장중에는 플러스 0.8%가 넘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오늘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업들 보면 존슨앤존슨도 5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뭐 굉장히 그 볼륨이 크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에 대한 미국 투자 집중 뭐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께서는 뭐 테슬라 주식을 좀 들고 있어라. 뭐 거의 480달러에서 지금 240달러까지 50%가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웨드부시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우호적이에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0달러로 이제 설정하면서 아웃퍼폼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대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타겟 목표들은 전부 다 꺾이고 있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490달러에서 380달러로 베어드 같은 경우 440달러에서 370달러로 UBS 259달러에서 225달러 골드만삭스가 345달러에서 320달러 JP모건이 135달러에서 120달러 뭐 아주 박하죠.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거두고 있는 실적 가지고서는 뭐 향후 포워드 PR이 뭐 100배가 넘잖아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스닥 지수가 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장 초반에 강한 낙폭을 딛고 반등을 했고 12시부터 이제 급격히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야죠. 나스닥 지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항시 강할 때는 뭐 강한 섹터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 세 개 섹터인데 XLC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게 0.78, XLY 임의 소비재 요게 이제 플러스 0.2고 또 XLK 기술주가 이제 플러스 0.25. 요 세 가지가 시장을 리드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
항시 시장이 강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이 강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뭐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파이낸스 금융이라든가 XLP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이 기술주가 주도할 때 아니면 경기 방어주가 주도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증시 흐름이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약법 이것을 제외하면 테슬라의 5.27%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1% 이상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강세 반전을 했다. 변동성 지수는 20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19.28을 보였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5,66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이는 2025년도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64% 역성장이에요. 최근 이제 마이너스 10%대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3.64 그래도 역성장입니다.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있었던 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우려스럽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마이크론의 급락이었어요. 엔비디아도 약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의 급락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지수를 좀 짓누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지없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한 급락이 있었어요. 예, 100달러를 넘겼다가 다시 이제 이하로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200일 이평선에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1.68% 위에 있습니다. 예, 현 주가는 200일 이평선에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1.68% 위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200일 이평선을 붕괴하면서 하락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락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장에서 예, 이 마이너스 10%를 지우면서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다. 예, 오늘도 현재 1.23% 강세를 보이고 유지를 하고 있어서 200일 이평선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끝이 나봐야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워낙 뭐 시장에 개입하는 연준 의원들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행정 관료들도 있고 고위 관료들도 있고 뭐 유럽 증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끝이 나봐야 알죠. 그리고 4월 2일 날 이 관세부가 이런 문제도 이제 시시각각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화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1% 급등하다가도 급락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 내리다가도 예, 지난 금요일처럼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대응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예, 오늘도 이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급락하지 않고 이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급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또다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국면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야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안정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